야, 이거 싸네요? 성능도 괜찮네요? 색상도 예쁘네요? 그래서 맥북네요? 전공 구독과 좋아요. 맥북 네오를 2-3일간 충분히 써봤습니다. 생각보다 놀라웠고 생각보다 아쉬운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쓸만한 기기다 라는 거예요. 같은 가격대 어떤 윈도우북도 따라오기 힘든 기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플의 자가 잠식도 문제가 될 수 있겠더군요. 특히 아이패드 프로 계열에 말이죠. 물론 아이패드 프로가 가진 포지션을 넘보지 못할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이 맥북 네오가 충분히 파괴력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스펙 리뷰하고 이 맥북 네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해볼게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한 느낌이 좀 더 귀엽다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포트는 최소화되어 있고 보통 키보드 옆에 스피커가 있었는데 아예 측면 하단부로 옮겨갔죠. 키보드 터치패드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제가 구매한 제품은 터치 아이디가 없는 제품이라 길게 누르면 잠기는 잠금 버튼만 존재합니다. 프로 계열에 있는 노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왕 넣어주는 거 페이스 아이디까지 넣어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뭘 바라겠습니까? 100만원도 안 하는 기기인데 이 정도는 이해 가능한 범주예요. 화면 밝기는 최대 500니트를 갖고 있습니다. 안티 글레어 옵션도 따로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반사광에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 버전이기 때문에 디테일도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제가 맥북 시리즈 쓰면서 감동했던 부분이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대면 곡면 따라서 마우스 포인터가 더 못 나가는 점이었어요. 디테일이 미쳤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맥북 네오는 되다 말다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좀 거슬린다 뿐입니다. 디스플레이의 색감 부분도 좀 할 말이 많은데 다른 제품들과 비교할 때 패널이 좀 저가인지 물 빠진 색감이 된다는 건 좀 아쉬운 포인트예요. 그런데 또 이 맥북 네오 모니터만 보다 보면 그렇게 거슬리는 포인트는 또 아니더라고요. 주변 광에 맞게 색상이 변화되는 트루톤도 역시 빠져 있어요. 이 부분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성능은 의외로 준수합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 들어간 A18 프로 칩이 탑재되어 있죠. 솔직히 아이폰 쓰면서 성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이걸로 컴퓨터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현실화 시켜줬네요. 다만 맥북 네오에 들어가는 건 GPU 하나가 없는 컷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아이폰 16 프로 맥스 만들다가 생산된 불량 칩을 재활용하기 위해 출시한 그런 라인업인 듯해요. 컷칩이라는 건 칩셋 생산 과정이 워낙 정밀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각 영역에서 불량이 하나씩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량이 난 부분을 비활성화시켜서 사용하게 된 것을 컷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불량품 재활용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성능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닐까? 라고 걱정했지만 직접 써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성능 이야기는 뒤에서 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램은 8기가 램이 들어갔습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 디자인 시스템 덕분에 이렇게 낮은 스펙으로도 유려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지금 제가 영상 편집도 해보고 문서 작업도 해보고 있지만 진짜 별로 부하가 느껴지거나 문제점이 느껴지지 않아요. 단 규모가 작은 편집 작업에 한해서 말이죠. 2020년도에 M1 맥북 나왔을 때 그때의 놀라움이 지금도 함께 전해집니다. 키보드 타건감은 프로 라인업에 비해 반발력이 좀 더 강한 느낌을 줘요. 구형 키보드 모듈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트랙패드인데 이게 왜 주목받을 수밖에 없냐면 보통 윈도우북에는 한쪽 면이 고정되어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클릭감이 강해지는 다이빙보드 방식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뭔가 불균질한 클릭감을 사용자가 느끼게 돼요. 하지만 맥북 네오에는 가운데 버튼이 존재해서 어디를 클릭하던 균일한 클릭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죠. 그럼 외곽으로 나갈수록 느낌이 달라지는 거 아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클릭해보면 정말 클릭감이 균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윈도우북의 빡빡한 클릭감도 아니고 적당히 누르면 눌리는 정도의 클릭감이라 산뜻해요. 통신 칩은 와이파이 6E가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는 6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 제품군들이 블루투스로 주로 통신이 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산뜻한 연결감을 느끼라고 이렇게 넣어둔 건 아닐까 싶어요. 아니 보통 최신 기종이면 와이파이 7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와이파이의 경우는 6만 되어도 9.6GBps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전송 속도가 확보가 되면 초당 1GB가 넘는 파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걸림돌은 되지 않죠. 2가 붙어있는 것도 6GHz대의 와이파이 신호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인풋 아웃풋의 경우는 두 개의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위에 붙어있는 단자는 USB 3.2 Gen2 단자고 아래 단자는 USB 2.0 단자입니다. 이 부분은 할 말 많으니까 뒤에 가서 한 번 더 씹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어폰 단자까지 이 기기에 달려있는 구멍은 이렇게 3개가 전부입니다. 리더기나 충전 맥세이프 단자가 없다는 건 아쉽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합니다. USB 2.0 빼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스피커가 있는데 사운드는 그럭저럭 들어줄 만한 수준입니다.
아이패드와 비교해도 저음 영역에서는 맥북 네오가 찌발리는 수준이니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같은 가격대의 윈도우북 대비 맥북 네오의 스피커는 되게 좋은 편이기는 해요. 스펙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아이패드 프로와 맥북 네오의 사양을 비교했어요. 이제 제가 느꼈던 대표적인 부분 몇 가지를 질문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관련 업계 프로가 쓰기 적당한가요? 어떤 프로냐에 따라 다릅니다. 영상 작업자의 경우 그 프로의 영역에서는 못 쓸만한 수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맞고요. 근데 프로도 일부 프로들은 이걸 사용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라는 개념을 특정한 업무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경우 일정 부분에서는 뭐 사용해도 괜찮아요. 유튜브 콘텐츠 정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물론 유튜브 콘텐츠도 베리에이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한 유튜브 콘텐츠라고 제한을 해야겠죠. 여러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의 화질이 그다지 높지 않은, 그리고 광고 같은 후반 작업 요소가 많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사용을 하고도 남을 만한 스펙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충실히 실현시켜주는 녀석이 바로 이 맥북 네오라는 이야기죠. 요리사들도 모든 도구들이 있다면 정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음식들을 빠르게 차려내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도 원료만 충실하다면 그 맛을 재현하는데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맥북 네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과 촬영이 괜찮다면 결과물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화려한 트랜지션이나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는 영상 프로젝트는 실시간 재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더링을 거치고 나면 충분히 쓸만한, 그리고 볼만한 수준으로 영상이 나오죠. 보통 렌더링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마련인데 체감상 이전에 썼던 M1 맥스 맥북이랑 비교해도 크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물론 성능은 M1 맥스가 여전히 좋긴 합니다만 사용감은 그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이 영상 역시 맥북 네오에서 작업을 한 것인데 타임라인을 보면 생각보다 복잡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작업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아쉬운 점은 렌더링할 때의 시간입니다. 사전 렌더링이 끝난 영상물의 경우 애플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출력 표준인 애플 프로레스 사둘들로 출력을 했을 때 맥북 네오가 2분 30초, 맥북 프로 2026 16인치 M5 맥스 모델로 출력했을 때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역시 비싼 값을 하는 거죠. 만약 MP4 같은 다른 표준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건 맥북 프로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데드라인이 중요한 프로의 영역에서 쓰기 좀 곤란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렌더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사전에 소스를 맥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트랜스코딩 시간과 유튜브 최적화 코덱으로 바꿔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정작 편집하는 데는 그렇게 큰 부하가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화면 사이즈 역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M1 맥북이 처음 출시했을 때 13인치 맥북을 구매해서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눈이 너무 불편했어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영상 작업하기 진짜 빡셌거든요.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면이 작아지면 이 편집자가 영상에 대한 화면 분석 및 구분, 그러니까 느낌을 받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평소의 편집 스타일과는 좀 달라지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야, 이걸 진짜 내가 편집한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편집 결과물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프로가 쓰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찐 전문가들에게는 이 제품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8기가 램 256기가 스토리지로 충분한가요? 이건 30만원짜리 샤오신 패드보다 떨어지는 포인트인데 신기하게도 샤오신 패드보다 사용감은 더 좋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램을 많이 먹을 만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봤어요. 실제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는 뭐 했습니다만 문제는 멀티태스킹에서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어도비 계열 제품군을 동시에 열어놓고 쓰는 것은 비추예요. 심지어 크롬창 여러 개 띄워놓고 영상 작업해도 살짝씩 딜레이가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역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의 능력치를 가진 칩이 내 폰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폰에서는 멀티태스킹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게임 돌리다가 사진 찍고 인스타에 글 남기고 유튜브 보는 정도인데 사실 뭐 알고 보니 그 능력치가 이 정도다? 야씨, 이거 엄청 대단한 거죠. 때문에 전문적인 툴을 많이 쓰지 않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윈도우북보다 체감상 훨씬 원활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용량에 대한 부분은 크게 아쉬운 포인트이기도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256기가 가지고 노트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이버펑크라는 게임조차도 170GB 정도니까 이 게임 하나 깔면 용량이 끝나요. 그러니 외장 스토리지는 필수인데 I/O 자체는 썬더볼트가 또 아니죠. 그러니 용량 부분에서는 프로가 쓰기엔 다소 무리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외부 회의 일정, 프레젠테이션 등 사무 업무 쪽에 더 활용성이 도드라집니다. 여기에 주변 기기를 좀 더하면 외부에서 영상 확인 및 간략한 가편집까지도 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포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포트는 일단 준 프로 영역에서 쓰기에 무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3.2 젠2가 들어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초당 10GB는 전송이 가능하니 뭐 불만은 없지만 외장 기기를 쓸 때 병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허브 같은 거 말이죠. 맥북 프로는 모든 포트가 썬더볼트 5를 지원하기 때문에 초당 80GB 양방향 밴드위스 부스트까지 되면 120GB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진짜 외장독 연결해놓고 각 포트를 지원하는 최대 속도로 입출력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맥북 네오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왕 넣어줄 거면 두 포트 모두 10GB 표준으로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USB 2.0은 진짜 선 넘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제품 반품하면 이것 때문일 겁니다. 세 번째, 충전은 빨리 되나요? 지속시간은요? 맥북 프로는 30분만 충전해도 거의 50% 가까이 충전이 되고 아이폰 역시 충분히 높은 스펙의 충전기가 있다면 20분만 충전해도 50%가 충전되는 패스트 차징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맥북 네오는 그걸 지원하지 않죠. 고작 20W짜리 충전기 하나 넣어주는 게 달아서 사실상 빠른 충전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실험해봤을 때 1시간 내내 충전 시 40% 정도 충전되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래서 맥북 프로에 들어있는 충전기로 다시 충전을 시도해봤죠. 역시나 패스트 차징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프로의 세계에서는 제약사항이 될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문서 작업이나 단순히 영상만 보는 작업이라면 하루 종일 써도 괜찮을 만한 수준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한 번 완충으로 최대 16시간 동안 재생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영상 재생의 영역이고 프로의 작업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하나씩 발생합니다. 냉각팬이 없어서 스로틀링이 발생한다는 점. 파이널 컷 프로는 그나마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하드코어하게 사용했을 때 4-5시간이면 뻗고요. 하지만 뭐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 속도면 완전히 방전까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영상 작업이나 전문적인 작업을 할 거면 충전기는 필수로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패스트 차징도 안 되니까 포터블한 기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다소 약점을 가진 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디스플레이 쓸만한가요?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비로 따져서 보통이라고 볼 수 있는 사양이에요. P3 색역도 지원하지 않고 프로모션 120Hz도 지원하지 않죠. 때문에 맥북이나 아이패드 쓰다가 이거 보면 다소 눈이 썩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가격에 이 디스플레이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봐야 해요. 때문에 외장 디스플레이 쓰는 거 어떠냐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한 대가 최대 확장이고 그나마 클램쉘로 쓰고 싶다면 기타 다른 외부 기기 연결은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죠. 이런 허브 기기 하나 정도 있어야 외장하드 쓰던가 말던가 할 수 있는 정도라 추가로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맥북 네오 자체의 디스플레이가 쓸만한가를 따진다면 뭐 쓸만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500니트밖에 되지 않으니 야외 사용은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로 나가서 실험해봤어요. 생각보다 쨍한 날 밖에 나가서 작업하는 거 괜찮더라고요. 배경화면이 밝은 상태라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편집 툴 같은 건 고려해봐야 할 것도 같아요. 편집 툴의 경우는 대부분 장시간 작업 때문에 배경이 검은색인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화면 밝기를 아무리 높여도 어두운 건 그대로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점. 그래도 작업을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랍니다. 종합 결론, 일단 저는 쓸만했습니다. 이걸 메인 기기로 편집을 하고 현업에서 적용하긴 힘들어요. 최근에 맡았던 프로젝트도 4K 화질의 카메라가 8대 동원된 프로젝트였어요.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돌려보니 프레임이 초당 1프레임 미만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하지만 편법을 쓴다면 얼마든지 최적화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멀티캠 화면을 끈다던가 화면 화질을 퍼포먼스로 맞춰준다던가 하는 방법 말이죠. 뭐 하려면 할 수 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들 뿐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저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최근에 나온 애플의 홍보 영상의 경우 교실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쓰고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미국에 있을 때는 초등학생들에게도 크롬북을 나눠줬었습니다. 사용해보니 특유의 무거움, 두꺼움, 답답함이 있긴 했죠. 그래도 뭐 쓰는데 크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때문에 대학생들에게까지도 추천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애플이 크롬북이 선점한 교육시장을 타겟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 할인으로 사면 한국 돈으로 80만원, 미국 달러로는 499달러밖에 되지 않으니까 부유한 교육단체에서 수십 대 주문은 수월할 거고 대학생들 개인들도 많이 구매할 것이라는 예측이 보입니다. 기존에 평균적으로 구매했던 단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4-50만원 선이었던 걸 고려하면 미국 내에서도 자기 교육기관이 이런 것까지 준비해서 교육한다 하는 식의 홍보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유튜버로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유튜버 생활 찍먹해보신 분들께 이 맥북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이폰 한 대, 미러리스 한 대로 찍어서 스토리텔링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쓰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이건 좀 TMI인데 이 기기가 더 대박인 점이 있습니다. M1 Max도 못한 걸 A18 프로 칩이 해냈군요. 4K 비디오 다운로더에서 고화질 소스인 AV1 코덱의 하드웨어 디코딩도 해준다는 점이에요. 사실 M1 Max 같은 경우 AV1 코덱을 지원하지 않아서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고화질 비디오를 쓸 수 없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놓고 프로의 스펙은 다 빼둔 건 좀 열받아.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도덜도 말고 1320원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려요. 990원짜리로 세팅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추가적인 수입이 거의 없어서 제 채널 콘텐츠 업로드를 업으로 삼아 살아가야 할 상황이다 보니 이 채널을 사생결단하고 성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입해주신 분들께 따로 드릴 건 없고 저희 정곰단의 단원으로서 콘텐츠 말미 협찬 목록에 아이디를 올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자막과 함께 에필로그에 제 리액션도 함께 들어갈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려요. 제 리액션 따위 필요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올게요. 점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이 맥북 네오의 이어폰 잭은 하이임피던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감에 조금 더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좋은 이어폰 쓰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임피던스 지원을 해주는 맥북 프로 시리즈에서 좋은 음향을 감상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